하고 있는 거가 저희들이 크게 보면 연구과제 세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되게 다 클라우드라는 시스템을 만드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보람 스마트 베드라는 뭐 하나를 만들면서 클라우드를 하는 게 있고, 농기평이라고 농인보 쪽이랑은 인공지능 기반의 클라우드 하는 게 있고, 또 이번에 농기평에 4월달에 저희들이 가져갔다 하는데 노지 센서, 노지는 딱 밭작물이 되겠죠. 밭작물에 센서를 꽂아가지고 클라우드를 통해서 하는 이렇게 돼 있는데, 가장 최근에 발표가 이제 노지 센서 과제이기 때문에 요거를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한 30분 정도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클라우드를 하고 있는 기술적인 얘기들을, 전 기술적으로 호빵이라서 우리 그로시 사원이 그렇죠. 참고로 우리 팜클라우드는 다 영어 이름을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라이노라고 뜻은 컴퓨터라는 뜻입니다. 라이노를 쓰시면 되고, 여기는 비틀, 맨날 비틀비틀해서 비틀이고 비틀이고, 여기는 쭌입니다. 쭌이고, 여기 보람 씨는 보나라고 합니다. 저쪽에 뒷구석에 있는 치수 씨는 제이슨이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30분 정도 하고, 우리 삐들이 한 30분 정도 기술적인 얘기들을 하고, 우리 만들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시연, 이런 걸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다음 장요. 먼저 요즘에 4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4차 산업의 컨셉들이 보면 농업의 큰 변화가 될 것이다라고 다들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보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이 언제냐면, 제임스 와트가 전기가 만든 거, 그때를 이제 1차 산업혁명. 그 당시 농업은 생산하고 소비가 이렇게 하나로 돼서 작업자족하던 시대였다고 볼 수 있죠. 2차 산업으로 넘어가면서 2차 산업혁명은 전기가 막 생기고 막 이럴 때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대량 생산 시대가 되면서 생산만 하면 팔리는 물건이 모자라는 시대였었죠. 그다음에 3차 혁명으로 해서 이제 컴퓨터 혁명, 인터넷 혁명을 얘기하고 80년대 보통 얘기하는, 그때는 농산물 잘 안 팔리고 농가는 어려워지고 이때를 얘기합니다. 그때가 보통 소비 유통이 주도를 해서 고품질 농산물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이슈가 나왔는데, 4차 산업으로 넘어가면 이제 4차 산업에 얘기하니까 어떤 이슈가 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유통 소비가 주도를 하겠지만 그 주도의 방식들이 데이터 중심으로 이제 나아갈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의 땀방울이 소비자까지 어떻게 잘 전달되고, 소비자의 니즈가 생산까지 어떻게 잘 전달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시스템으로 이제 흐름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다음 장으로. 그래서 미래는 이제 농업에는 큰 이제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누구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키워드가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반 클라우딩이라는 이제 키워드가 나와 있고, 다행히 우리 팜클라우드 연구소 이름도 이제 클라우드라는 걸 쓰고 있고, 여기서 팜은 농장이 되겠죠. 그래서 농업 쪽에 미래국가에 포함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클라우드라는, 농업 쪽이 클라우드라는 사업으로 나오기 세 가지가 있었는데, 스마트 베드, 인공지능, 그리고 노지 센서는 세 가지 과제가 저희들이 다 주관 책임자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선도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다음 장으로. 근데 이제 이 제안에서 키워드는 이제 노지 밭작물에다가 어떻게 하면 스마트팜을 해볼 것인가. 그동안에 주로 온실 쪽에다 얘기했다고 하면, 그동안에 보면 노지에서 어떤 농가가 자기 밭에 토양 수분이라든가 이런 걸 센싱해가지고 뭔가를 엮어보려고 그러면 한 1,000만 원 이상 들어갔어요. 이렇게 컴퓨터도 해야 되고, 데이터로 데이터 수집기에 센서 달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CDM에 달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하는 게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른 나라들을 좀 이따 사례를 보여주겠지만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해보려고 하는 게 이런 그림이에요. 이게 노지의 대표적인 감귤 농장인데, 감귤 농장에다가 보시는 이런 장비를 하나 탁 꽂아가지고, 여기에 공시 장비가 들어가 있고, 이 안에는 센서가 들어가 있어서 탁 꽂으면 바로 센싱이 되고, 여기 QR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스마트폰 찍으면 바로 개통돼가지고 내 폰에서 이 데이터 장비가 이제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클라우드에서는 농가들은 이제 토양 수분이 어떻고 이것만 알아가지고 별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농가들에게는 기상 정보라든가 토양 정보 이런 걸 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우리가 클라우드로 축적을 해가지고 이것까지 잘 버무려가지고 제공하게 되면 보시는 화면처럼 토양에서 읽은 정보들은 이렇게 좀 나오고 그 기상에서 온 정보들이라든가 다른 외부의 정보 이런 것들을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까지는 쉬운데 이런 정보들 농가인이 유용한 정보를 먼저 찾아내가지고 그거를 제일 재미있게 버무려서 보여줄 것인가가 이슈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뭐 이런 것들은 농가용으로 이런 대시보드를 만들어 나가고 더 되면 우리 어그테크팀에서 하고 있는 사지유통센터는 조직 경영체와 합쳐가지고 GAP 농가 인증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나갈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그리고 산지유통센터가 대량 거래하고 있는 유통 쪽이랑 이 데이터가 같이 맞물려 나갈 수 있는 이런 흐름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점으로.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게 아까 보셨던 이런 장비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요. 그래서 꽂으면 바로 개통될 수 있는 장비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목표가 있고 하드웨어적으로는 그렇고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이것들을 다 아까 버무려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클라우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는 하나의 기반 플랫폼이 될 것이고 이 기반 플랫폼을 이용해가지고 그 핵심 사용자에 맞게 다양한 응용 서비스들을 만들어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점으로. 그래서 다음 점으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뭐 SI 쪽도 연구과제나 어떤 사업을 발표할 때 사업을 따려고 그러면 보통 이제 이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탑다운 방식으로 국가 정책은 내가 발표하는 과정과 뭐가 관련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스마트팜 가지고 마찬가지로 국가 아젠다랑 어떤 관련있는가를 바라보는 부분이고요. 다음 장으로 크게 보면 농지청 같은 경우 농식품부에서 보면 이게 주요 업무 계획을 매년 발표를 하는데 크게 보면 2016년, 17년도 올해죠. 이때 보면 센서를 국산하겠다는 것들이 나와 있고 여기에 맞는 과제라는 걸 제가 어필을 좀 했습니다. 그 외에 IoT 클라우드 기반의 장치 제어 및 뭐 이렇게 클라우드를 만들어가겠다는 국가 정책이 있는 것이고요. 여기 한목적인 과제라는 것을 어필을 좀 했습니다. 다음 장으로. 그리고 농촌진흥청과 농식품부는 스마트팜이라는 사업을 하면서 목표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가 전장이 이렇게까지가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온실이면 온실에 여러 센서하고 구동기들 달아가지고 문 열고 닫고 뭐 이런 것들을 로컬 베이스로 또는 그 서버에다 올려가지고 스마트폰을 보여주고 하는 것까지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나레트렌드라든가 우선 IT 이런 회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2단계로 하려고 하는 것이 클라우드를 만들어서 이 데이터를 모으고 이렇게 모으는 작업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농정원이 스마트팜 2.0 사업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 모으는 사업을 어렵게 해나가고 있거든요. 뭐 이런 거 있지만 모으려고 하는 게 단순히 데이터만 모으려는 게 아니라 모아진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 기반으로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유용하게 만들어 보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병해충이라든가 작물에 대한 뭐 기본적인 노력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좀 보고 있는 책들이 제가 이제 농학과 출신인데 학교 다닐 때 토양학을 B-를 받았거든요. 근데 토양 수분을 하려다 보니까 좀 다시 그때 공부했던 토양 수분에 관한 책을 이제 다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농업에 대한 이해들이 더 올라가야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그래서 외국 최근에 또 이제 여태까지 농가가 통신을 본다 센서나 데이터를 보려고 기본적으로 CDMA라든가 LTE 모뎀을 달아가지고 한 달에 12,000원 이상 돈을 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SK는 로라라는 걸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라는 뭐 300원부터 해가지고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가끔 광고에 보면 강아지에다가 뭔가를 달아가지고 강아지가 내 집 강아지 어디 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서비스 받으려고 12,000원 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게 로라 같은 거를 달아가지고 통신 한 달에 1,000원, 2,000원 정도 주고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쪽의 서비스를 좀 채택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음 장으로. 그 다음에 센서 쪽은 토양 수분 센서가 제일 비싸더라고요. 토양 수분 센서를 저가형으로 만들어 가보려고 보통 보면 여러 가지 측정 방식들이 막 있는데 80만 원 뭐 이렇게 좀 비쌉니다. 이게 농가들이 이번에도 저도 경기도 아시타면서 가보니까 농가들에게 센서를 사줘가지고 보고하는 게 있었는데 대부분 다 열 농가들이 다 토양 수분 센서를 달아주려고 하더라고요. 토양의 수분하고 수분뿐만 아니라 그렇게 보면 영양 상태라든가 걸 알 수 있다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아직까지 비싸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저렴하게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 이번까지 포함을 좀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그 다음에 농업 정보 서비스를 보여주는 방식들을 보면 농업 쪽에 어그테크라는 키워드가 이제 나와 있고 어그테크 이전에는 농업 쪽에서는 프리시즌 에그리컬처라고 정밀 농업이라는
그 단어를 썼습니다. 농업 쪽에서는. 그래서 프리시드 에그리컬처 학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정밀 농업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보면 클라이 코퍼레이션이라고 몬산토라는 아주 대기업이 1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서비스하는 것도 있고 온팜이라는 크라벡스 이런 회사들이 농업 응용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적으로. 그래서 클라이밋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미국은 이제 농업기술센터 같은 조직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도사 같은 게 회사 조직으로 컨설팅펌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 컨설팅펌을 연합해가지고 컨설팅 도구를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몬산토가 9억 3천만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 1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영어로 쫙 돼 있는데 요즘 구글 크롬 다운받아가지고 이렇게 영어로 딱 해놓으면 이제 다 한글로 나오잖아요. 그거 캡처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우리는 업계에서 가장 연결된 플랫폼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간의 데이터를 이동하는 것은 더 이상 수동 프로세스가 아닙니다. 파트너 관계를 통해 몇 분의 클라이밋 필드 뷰 플랫폼과 연결된 솔루션에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만들고 다양한 하드웨어 업체들이 이 플랫폼의 프로토콜을 통해 가지고 연결하면 바로 이 서비스를 쓸 수 있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온팜이라는 회사는 IBM 컨퍼런스에서 발표하고 있는 동영상을 볼 수 있거든요. 유튜브에서 온팜이라고 해보시면 동영상이 아쉽게도 다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참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한번 여기 한번 눌러보세요. 홈페이지가 나올 건데 그림을 한번 눌러주시면 연결해놨는데 이거 보고 비디오 켜보세요. 전 클라우드를 이런 걸 만들고 싶거든요. 온팜이라는 회사가 만들고 싶은 거를 소리는 좀 안 나는데 그림으로 보면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농기계라든가 드론 이런 데이터들을 다 모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모으겠다. 그리고 이것들이 하나 통합되는 것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대시보드가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고 그래서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조합하기 위해서는 뭐 가치 있는 그런 게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막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러지 못하면 이렇게 돈이 막 오분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팜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줄 거면 여기는 수백억의 돈을 투자해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보면 이제 이런 대시보드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시보드를 크리에이트하면 거기다가 위젯 형태로 계속 여기다가 애드업 해가지고 내가 센서를 연결만 하면 바로 붙일 수 있게 지도로 해가지고 여기를 보니까 지도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내 땅이 어떻게 되고 토양 성분까지 하고 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분석 모델을 선택, 분석 모델을 선택해가지고 그래프가 나오는 것들. 그럼 여기에 이제 등록을 장비를 다 등록을 하는 거죠. 프로토콜이 다 동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프하고 뭐 이런 것들을 풀어가는 것을 볼 수 있고 여기 어제 제가 잠깐 보니까 뭐 토양 수분이라든가 센서들 하는 것도 있고 세팅으로 들어가 보면 뭐 내가 운영하고 있는 땅의 토양 성분이 어떤가 하는 것들까지 다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넣을 수 있게 이렇게 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아무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로 노지 기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필드에다가 수칭이나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해서 서비스를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젯 생태니까 음식이 뭐 이쁘잖아요. 우리도 한번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 클라우드에서 좀 이따 우리 시연할 때 우리 비트리 만들었거든요. 우리 쭉 팝클라우드에서 그동안 고생해가지고 만든 게 비슷하게 이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닫고 수업 좀 봅시다. 다음 점. 네. 그래서 아까 온팜 같은 경우는 우리 피드 플랜처럼 한 달에 얼마 사용료를 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딱 $50로 돼 있거든요. 개인은 $50니까 피드 플랜이랑 똑같은 금액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내고, 기업은 엔터프라이즈들은 $250 낸다 이렇게 월 이렇게 돼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아키사이라고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생산부터 경영 유통까지 그리고 출산, 수산, 원예까지 다 통합하는 클라우드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그리고 제가 이번 오지센서 과제에 가장 모티브가 됐던 제품인데요. 이게 크랍엑스라고 그 구글 X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그 X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 것 같은 농업 쪽으로 크랍엑스라는 이런 제품을 만들었어요. 구글이 직접 900만 달러에 투자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식은 요거를 쭉 돌려가지고 또 이렇게 꽂으면 GPS하고 이렇게 해서 센서가 있어가지고 바로 개통돼가지고 이렇게 보면 홈페이지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뭐 했다고 막 하는데 인공지능이 어떤 걸 쓰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 만들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만들어 보려고 팜플렛에서 만들어 보려고 하는 제품이 이런 비슷한 형태로 모급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한번 눌러볼까요? 소리가 나야 지금 내가 중간 정도로 지금. 네, 크랍엑스 동영상인데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중간 정도로 한번 가봅시다. 이 정도. 안 가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이 부족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꼭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 주는 데만 자원이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꽂아가지고 바로 개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개통하면 이렇게 쭉 앱에서 바로 개통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따라하고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개 정도 꽂으면 소양을 전체를 알고 뭐 이런 것 같아요. 물 주고 이렇게 물 주는 뜻이고요. 물 주는 건 줄어들고 생산은 늘어난다고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 그리고 가정용으로 보면 이런 제품들이 이제 미국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태양광을 해가지고 여기 손 센서하고 해서 와이파이 가지고 가정용이니까 이렇게 개통해가지고 현장을 모니터링 보고 그리고 어떤 설정값을 해놓으면 이게 워터 밸브라고 해가지고 와이파이 물 주는 거 여기에 이걸 달아가지고 하면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것들을 자동화시키는 이런 제품 형태로 나가고 있고 이것도 가격이 에딘이라는 요 회사 센서는 99.99달러고 워터밸브는 69달러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면. 그리고 우리 팜클라우드에서 해왔던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제품인데요. 이거 우리가 만든 건 아니고 선포레스라는 회사, 선포레스가 헤아립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이렇게 당도 측정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비파기 당도를 측정하면 바로 여기서 바로 보여주고 뭐 이런 거를 만들었거든요. 한번 눌러봅시다. 근데 이제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하나 더 눌러봐요. 농가들에게 단순히 이렇게 보여주는 정도까지는 잘 안 되는 거고 농가들이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자기들이 만든 시스템에 원예 특작과 농지적 원예 특작을 같이 해가지고 만들고 했는데 자기들 요것만 잘 팔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계속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비용이 계속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었거든요. 다음 장으로. 그래서 저희들이랑 MOU를 이렇게 맺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16년도 2월 24일 MOU를 맺고 그렇게 해서 기존 제품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500만 원 정도 했거든요. 이 안에는 컴퓨터가 들어가 있고 찍으면 LCD로 해가지고 계산식이 다 돼서 나오게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요런 형태로 바꾸기로 했어요. 여기로 완전 터미가 됐어요. 여기 비파기 당도 측정기라는 그만 들어가 있고 여기 블루투스를 통해 가지고 쭉 들어오고 하면 금량식이 딱 돼가지고 값을 여기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기 스마트폰으로 보여주는 형태로 구성을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존에 자기들이 만들고 있는 것들을 다 이제 어느 정도 버리고
우리 쪽에서 앱을 만들어서 오픈을 좀 했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우리가 판매를 해보려는데 이게 측정이 잘 안 돼요. 이게 한번 해보면 브릭스가 나오는데 이렇게 찍어보면 15브릭스 나오다, 이렇게 하면 20브릭스 나오고 그래서 지금 제품이 지금 불비한 상태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코드를 통해 만들어가는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토양 수분을 측정하게 되면 토양 성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사질토가 많다든가 모래가 많은 성분이라든가 점토가 많은 성분이라든가 똑같은 수분하면 20%라더라도 농작물 관리는 전혀 다를 거거든요. 근데 기존의 방식은 토양 수분을 굽고 20%면 그까지 알려주는 건 좋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액션을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번 클라우드를 통해 가지고 토양 성분을 확인하고 토양 성분에 맞게 어떤 작물을 재배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알고리즘들을 만들어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그리고 그 통신 기술도 아까 로라라는 베이스, 로라뿐만 아니라 우리 시스템의 노드에다가 데이터를 모으는 노드에다가 로라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교체를 하면 CDMA도 되고 그 다음에 블루투스 되고 이렇게 통신을 교체형으로 만들어 가보려고 하고 있고요. 다음 장으로. 그리고 외부 기상 요인들 예를 들어서 요즘처럼 비가 많이 오고 그럴 때 농가가 비 오는 줄 모르고 농약을 친다든가 물 준다든가 합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부터 기초적인 것부터 비가 많이 오고 습도가 높아지면 탄저병이 많이 걸린다든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알고리즘들을 최대한 구해가지고 기존의 농학자들이 많이 해온 게 그런 알고리즘들을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시스템에다 넣어가지고 뭔가 유용성을 높여가는 이런 작업들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제품들을 이렇게 이런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뚜껑 딱 열면 여기 안에다가 센서가 있고 센서를 노드가 있고 그다음 배터리 같은 게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고장나면 교체하고 이런 형태로 뭐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런 것들을 다 엮어볼 수 있게 해서 현재 여기에 이 과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농기평 과제라든가 보면 그 IAS 부분까지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IAS는 이제 용량 할당하고 사용량이나 체킹을 해서 과금까지 하는 이런 형태의 것들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연구과제 다른 팀에서 좀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파스단 부분에서 일부는 또 다른 회사로 만들고 우리 쪽에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하고 있는 뭐 다국어 기능이라든가 뭐 시각화 툴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그게 아까 설명드렸던 이런 응용들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다음 장으로.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서 이걸 설명드리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한밭대학교에서 그 센서 만드는 게 있고 유셈 인스트루먼트라고 스마트팜 이렇게 오지 하드웨어 만드는 회사인데 이런 거 말고 그냥 일반적인 아까 보셨던 비싼 장비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어서 서로 공유하자라고 좀 하고 있고 우리 클라우드 만들어가는 일들을 하고 알고리즘 서울대에서 만들어가는 쪽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이거 뭐 저가에서 포장 만드는 데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알고리즘을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여기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모델들 만들어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서울대가 지금 하고 있고요. 다음 장으로. 다음 장. 그 센스 노드 만들어가는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스마트 팜클라우드에서 연구과제를 통해 가지고 하드웨어적인 것들을 시제품까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쪼개가지고 이번 기술에서 우리 통신까지는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실제 제품입니다. 다음 장으로. 그 다음에 클라우드를 만들어가는 부분들을 아까 뭐 아키사이라든가 이런 클라우드를 만들어가는 부분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고요. 다음 장으로. 그래서 올해 연차에서는 이렇게 밭작물 농가들에게 모바일 연동 기록장이라든가 뭐 이렇게 좀 뭔가 의미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농가들이 제공해 보려고 일단 제안은 이렇게 경영 기록 장부, CAP 인증 관리 뭐 이런 것들을 이번 과제에 포함해 가지고 1년 차에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 2년 차에는 이거에서 더 나아가 가지고 브랜드 조직용 응용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3년 차에는 산지유통센터하고 소비자하고 연결되고 또 뭐 이마트하고 연결되고 이런 것들을 쭉 해서 풀어나가는 응용 서비스들을 플랫폼 위에다가 사스단을 만들어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는 다른 팀들과 코어킹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농가 진단용 대시보드라든가 조합용 비료 분석, 품질 이마트 같은데 주로 이런 데다가 CAP 인증이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응용들을 계속 만들어 가겠다. 라는 목표가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만들어져야 이제 농가들도 센서 하나만 꽂으면 이런 것 서비스가 같이 되겠구나, 이렇게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다음 점은 그래서 뭐 추진 전략으로는 그동안에 우리가 이스팜에서 보면 그러니까 농지적 연구가 2014년도부터 진행을 해왔거든요. 하루아침 된 게 아니라 오픈소스 기반으로 하드웨어를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계속 해왔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스마트 패드 과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드웨어들이 어느 정도 시제품 형태로 나오고 있다는 것들이고요. 다음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통신 모듈하고 메인 모듈, 센스 모듈 이런 것들을 쭉 만들어서 상용화까지 한번 끌고 나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그래서 테스트베드를 구성을 좀 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음 장으로. 다음 장. 네.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할 것인가 앞부분은 이제 이런 것들 뭐 모양 간단하잖아요. 문제는 바꿔주면 개통되는 간단한 하드웨어를 만들겠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나는 하나만 꽂았을 뿐인데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이런 클라우드를 만들겠다고 요약을 할 수 있겠고요. 이런 걸 가지고 하고 싶은 부분들이 저는 이런 것들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화성시 같은 경우가 농업기술을 통해 가지고 IoT, ICT 사업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포도농가에 46개 농가에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걸 하고 싶어요. 센서를 꽂고 센서 값을 봐가지고 물 줄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알고리즘도 있고 이런 걸 만들어 보려고 하는 과제가 곧 이번 주에 이제 RFP가 사전 교육에 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회사, 그 화성농업기술센터의 목표는 포도 농가만 200개를 늘리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화성에는 이제 포도 농가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농가들도 있을 거고 이렇게 유용성을 높인다면 작물이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전국에는 150개 농업기술센터가 똑같은 조직이 있죠. 그래서 150 곱하기 200개 하면 3만 개 되는 그걸 목표를 낮추자고 하시고 각 센터별로 100농가씩만 이렇게 한다더라도 15,000명 정도의 농가들을 우리 플랫폼으로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도 농업기술센터가 주도해가지고 4차 산업시대에 맞게 남양주는 배가 되게 크거든요. 배 과송을 중심으로 이걸 해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시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는 아니지만 바짝물 브랜드 사업을 통해 가지고 오버테크 팀이 수주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GAP 인증뿐만 아니라 이런 바짝물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도 있겠고 여기 사과 농가들인데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노지 중소형 온실 스마트폰 기술이 적용되고 새로운 방식 GAP 친환경 저탄소 인증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우리가 해나갈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또한 IoT 농산물 브랜드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이 아니라 IoT로 잘 관리된 농산물이라는 것을 어필할 수 있다고 그러면 소비자가 거기에 대해서 돈을 더 낼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그러면 유통 쪽에서도 그러니까 이마트라든가 이런 데서 이걸 그 가치 있게 이제 생산 인력의 새로운 방식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산지육성센터에서도 품질 관리를 하는 것을 이런 형태로 점점 더 나가고 있어 많은 협업들이 일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으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팜클라우드를 통해 가지고 뭐 센서 업체들이라든가 이렇게 하드웨어 업체들도 쭉 있고 그리고 하드웨어 스마트폰을 구성한 하드웨어도 있지만 노지에 시설을 만들어가는 것들 하우스하고 있는 데들 종자, 비료, 농기계 이런 회사들 앞으로 농기계까지 연결시킬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컨설턴트라든가 뭐 연구자들까지 같이 이 플랫폼을 통해서 서비스를 나가고 있는 이런 형태의 힘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이 플랫폼을 가지고 국내 시장에서도 저는 목표가 DIY로 농가가 그냥 쇼핑몰에 주문해가지고 툭 꽂고 그냥 바로 개통하는 고장나면 다시 주문해가지고 옛날 거 버리고 이렇게 되지 않나 이런 걸 만들어 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해외 시장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장으로 쭉 눌러봅시다. 이게 애니메이션을 좀 넣었던 건데 이게 이제 팜클라우드에서 해보고 싶은 하나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우리 쪽 클라우드를 계속 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잘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는 다양한 원가 관리라든가 고객 관리 이런 것까지 농가가 유용한 서비스들을 계속 만들어 놓고 그리고 어떤 데이터, 전자기 데이터든지 센싱한 바꿔주면 데이터가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스마트폰 서비스에다가 응용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계속 추가되겠죠. 여기다가 우리 또 쇼핑몰이 하나 있어가지고 쇼핑몰에는 센스 노드라든가 제어 노드 각종 센서들 우리 농가가 이제 사가지고 꽂아가지고 개통돼야 될 이런 것들을 여기서 팔고 그래서 구매해가지고 꽂으면 바로 이런 서비스를 쓸 수 있게 하는 세계를 만들고 싶고요. 그걸 우리 힘으로
할 수도 있겠고 스마트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존 하드웨어 업체들이랑 제휴해가지고 하드웨어 업체들이 이 사업을 직접 만나서 AS까지 해나가고 이들은 우리 플랫폼을 통해가지고 SDK, 소프트웨어 디벨롭 키트 이런 형태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우리가 만들어주는 형태로 하는 것도 얼라이언스 모델로 괜찮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모델을 이런 업체들은 이 농가를 대상으로 B2C 서비스를 해서 돈을 벌고 우리는 이 업체를 대상으로 B2B 서비스를 통해 돈을 벌겠다는 게 애초에 팜플라우드 목표인데 업체들 만나보니까 돈 낼 생각이 여전히 업체들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그 화성 같은 경우 저희들이 직접 여기를 빼고 직접 만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지금 살포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장으로. 그래서 만약에 아까 하드웨어 업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제휴관계로 하는 걸 기본 모델로 설정했기 때문에 현재 업체들 보면 비용 크기를 박스를 비용 크기를 본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 업체들 나레트렌드라든가 유센이라든가 이런 하드웨어 업체들 같은 경우에 농가 설치 비용을 직접 나가야 되고 하는 것들도 비용이 좀 들어가고 응용 프로를 개발하는 것들 비용 들어가고 하드웨어 재정 비용도 계속 이제 들어가게 될 건데 클라우드를 이용하게 되면 DIY로 해서 좀 줄일 수 있고 응용 프로젝트 개발 비용도 우리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할 수 있고 제조 비용도 좀 줄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비용 가치를 좀 줄일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 장으로. 그래서 사실 이제 온실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중국 다음으로 많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많기는 하지만 그런 데보다 더 많은 게 노지거든요. 이게 표를 보면 농벼가 45만 3,890 농가가 있고 이렇게 식량자 써가지고 온실을 제외하고 밭작물을 하고 있는 농가들이 97만 2,934개소가 있어요. 여기에 조금씩만 보더라도 하더라도 상당히 큰 시장이 있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문제는 이 사람들에게 100만 원 정도 내 돈을 낼 수 있는 정도의 효용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해외까지 나가고 있다는 나름의 계획을 세웠던 거고요. 다음 장으로. 그래서 우리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달라질 미래가 농민들에게는 한 100만 원 정도만 하면 센스 모드 사가지고 여기다가 푹 꽂는 형태로 해서 내가 필요한 센서를 이렇게 한 100만 원 정도 구성하고 통신은 로라 통신은 월 2, 3천 원 정도 내고 그렇게 하면 앱이 제공돼가지고 뭔가 서비스를 의미있게 가져가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하드웨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직접 소프트웨어 만들고 이렇게 비용 만들고 깔짝깔짝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어렵게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좋은 서비스를 하면서도 센서에 디바이스에 이제 집중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고 싶고 생산자 조직은 농가들을 단순하게 창국반들 해가지고 술 먹으면서 우리 하자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한 50인치 모니터 켜놓고 농가들 데이터 비교해가면서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유통업체도 농가들에게 친환경 인증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다 누구나 다 그렇게 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